자, 시작하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34페이지. 자, 토지 구분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나오죠. 자, 이제, 자, 전 시간에, 토지 분생 구분에, 자, 시작을 해봤죠. 왼손, 오른손, 몸통. 자, 그러면, 자, 그 왼손에 낮은 과세 농지 목장이 있죠. 자, 그 농지부터 한번 봐보죠. 농지. 그래서, 136페이지로 넘기면 이제 자, 분리과세 대상의 농지. 그럼 농지를 이렇게 딱 정리하기 위해서 자, 왼손 아래쪽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 왼손 아래쪽은 낮은 과세 취지죠. 자, 그러면은 자, 농지 하면은 자, 논이라든가 자, 밭이라든가 과수원, 논밭 과수원을 말합니다. 자, 이 논밭 과수원은 전답, 전답 과수원인데 이 농지가 자, 개인 소유 농지도 있고 법인이라든가 단체 소유 농지도 있겠다. 자,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 합시다. 법률에 법령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법령에는 자, 논밭 과수원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영농에 실제 사용되기는 개인수의 농지 다만 특광시 시적 이상의 도시적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장구역 녹지적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끝. 더 이상 규정이 없어요. 그럼 분리과세 대상은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개인수의 농지인데 시적 이상에서는 도시적 안에서는 개발장구역 녹지 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 대상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장을 암기하면 되냐?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왼손 아래쪽이 취지니까 생각하면서 자, 이 농지에 대해서 개인수의 농지인데 영농, 농사 짓는 거죠? 그 영농 X냐 O냐? 그 말은 농사 짓고 있는 땅이냐 농사 짓지 않고 있는 땅이냐? 그러면은 왼손 아래쪽인 농지인데 취지가 낮은 과세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냐 그렇지 않냐를 구분해서 취지에 맞는 땅은 농사 짓는 게겠죠. 지금 낮게 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영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농사 안 짓으니까. 그러면은 토지분을 부과할 때 뭘로 부과할 거냐? 농사 짓는 땅을 왼손 아래쪽으로 했다면 농사 안 짓는 땅은 왼손으로 안 빠져나갔잖아. 그러면 당연히 몸통, 종합합산, 기출지문, 종합합산 열심히 암기합니다. 영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분리, 영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수의 농지는 종합합산. 이런 암기를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농지가 왼손 아래쪽이니까 농사 짓는 땅은 당연히 왼손 아래 생각하는데 농사 짓지 않는 영농의 실제 사용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전부 왼손 아래쪽이냐 한번 지역을 한번 보자. 지역. 왜? 땅값들이 다르면 집값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 그 영농에 사용되는 땅에 있어서 시골서 농사를 짓고 있냐? 시적 이상서 농사를 짓고 있냐?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건 당연한 거 아니? 그런데 자, 시적 이상에는 국토법상 도시적 있잖아요. 도시적. 자, 이 도시적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자, 녹지 지역이 있더라. 그 말. 녹지 지역. 자, 그러면은, 자, 영농에 실제 사용된 농지, 개농지인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도시 지역에서는 개발용 녹지 지역에서 농사 짓는 땅에 한해서 분리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든지 도시 지역에서는 개발지역구역 녹지적 안에서 농사 짓는 땅은 낮은 과세 분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시 지역에는 개발지역구역 녹지적 뿐만 아니라,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자, 그러면은, 자, 특히 주거지역에 있는 농사 짓는 땅은 왼손 아래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 옆에 배추 봐. 우리가 농지하면 논말링이라 밭도 있어. 배추 봐. 논이나 과수만 생각하면 또 주거지역이 뭐 집에 무슨 옆에 뭐 농지가 어디가 있어. 논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데 집 옆에 배추밭, 텃밭들 없어요? 지금, 자, 우리가 농지 등을 다니면 논이나 밭이나 과수를 말해. 집 옆에 배추밭도 농지예요. 자, 그랬을 때, 개발 녹지적 안에 있는 땅이 분리인데, 그러면은 주거적 안에 있는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토지분 부과할 때 무슨 땅으로 부과할 것이냐? 농사 짓는 땅에, 자, 만약에 녹지적 안에 있으면 왼손 아래쪽으로 그렇죠? 근데 주거적에 있는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몸통,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주거적에 있는 농사 짓는 땅 하면 농사 짓잖아? 하지만은 주거적에 있는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부. 주거적에 있는 농지는 전부 농사, 땅이 안 지면 종합이고, 농사 짓는 땅에도 종합산이 돼요. 주거지역에. 자, 그래서 개인수의 농지로서 영농에 사용된 개인 농지가 불리는데, 그 농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냐, 도시 지역에서는 개발지역 녹지 안에서 농사 짓는 거 한해서 분리가 되지. 그럼 이런 걸 오래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이 원. 자, 이 원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도시적, 국토법상의 도시적 하면 두 장. 자, 그러면 도시적 외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적 외지역 하면은 농림지역 있잖아. 농림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있잖아. 국토법상.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땅을 분리하겠지. 그런데 도시지역은 농림지역보다 집가가 높지, 땅값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은요, 기본적으로 세금 납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값 비싸니까. 그런데 그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말뚝박기에서 개발 못 알아. 개발지역으로, 자, 말뚝박기에서.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어. 그러면은 그 개발적 녹지 외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집가가 별로 안 높지, 안 그래? 그 안에서 농사 짓는 건 세금 낚일 수 있겠다. 도시적 아니지만. 그래서 개발적 녹지적 안에서 농사 짓는 땅은 분리하겠다. 그 말이. 그러면 당연히 도시적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겠죠? 그러면 주상공회에서 농사 짓는 땅은 전부 종합 합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슨 말이냐면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 등이 나와서 왼손 아래쪽이 되려면 개발지향구역의 개, 녹지적의 녹, 한자를 따면 개녹이잖아. 개녹에 한해서 분리하잖아. 그런데 이러면 오래 기억이 안 돼. 개녹인데 그 기억 녹에다가 니은 붙여보세요. 개놈.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거칠지만 아니 개놈 새끼들 많잖아. 그래서 이 개놈 새끼만 떼내자 그 말이에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사람 사는 없고 같이 합니까? 떼내야지. 그래서 개놈 새끼만 분리하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뭐 상당 오신 강의를 했더니 이제 예를 들면 공부하고 나면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은 학교에서 모임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전지를 놔두고 한마디 쓰라고 그래. 또 후배도 공부하자 학원에 또 광고 하려야 하니까. 근데 갑자기 보니까 어느 학원에 최영근 교수님 개놈 새끼 읽지 않으랍니다. 그걸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다면 교수님 얼마나 그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렇게 처음에 그 전지에다가 학교에서 한마디 쓰거든요. 그런 생각 쓰니까 최영근 교수님 개놈 새끼 잊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공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도시적에서 왼손 아래쪽이 된 건 개놈 새끼만. 개발지향구역의 개, 녹지적의 녹. 이렇게 하면 지문이 길어지는데 실수 안 합니다. 표현이 거치지 않아서 뭔 새끼? 개놈 새끼만 분리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농지의 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단체 농지, 법인의 농지는 열거된 법인단체가 분리되고, 그러면은 미열거된 법인단체는 종합합산이 되겠죠. 합산. 자, 그럴 때 열거된 법인단체 농지는 5농지가 있거든요. 표기도 안 합니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업기반공사가 농가, 기반공사에 사용한 농지 공급하려고 농가에 공급,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그 다음에 매립간척으로 법인 직접 경작한 농지, 종중 소유 농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 농지다. 법인단체 농지 중에. 사실 시험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법인단체 농지가 열거되어 있거든요. 농업법인 소유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매립간척으로 법인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종중소유 농지만 좀 더 기억해 주라 그 말. 이게 농지다. 자, 그럼 이제는 뭐라고 쓰냐면 목장으로 가보자 그 말이에요. 목장. 자, 이제 조금 템포가 좀 빨라지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목장 하면은 개인이라든가 법인. 개인 법인. 자, 소유 농지가 목장인데, 목장은, 자, 농지는 영농이지만 목장은 축산이겠죠. 자, 축산을 따지게 된다. 그 말이야. 축산을 따지는데, 농지 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가축끼리는 목장 용지가 시골서 목장을 하든, 도시에서는 개놈 시켜서 목장을 해야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비축산 목장은 종합이 되는 거고, 가축 한 기름당? 그러면 왜 농지하고 구분합니까? 하나 차 있죠. 자, 목장 용지는 뭘 따지면 가축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가축별 기준 면적, 가축별 기준 면적을 따진다. 자, 손지, 한운지, 유군지, 양인지, 말인지, 토끼인지. 그러면 그 가축들이 가축사가 축사 면적을 줄 때
닭 한 마리하고 소 한 마리를 똑같이 취급하면 소가 기분 나쁘지. 덩치값 못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축사 면적 범위를 가축별로 딱 법령으로 정해놨어. 한우, 유구, 소, 말량 다 그 표가 있어요. 그 표 교재도 없지만 왜? 안 나오니까 아니 없어. 자, 지금 모르면 가축 종류는 다양하니까 가축별 기준 면적을 딱 범위죠. 그럼 그 가축별 기준 면적 범위 이내냐, 범위를 벗어나냐, 그런다면, 그래 보세요. 목장도 왼손 아래쪽이잖아요. 취지가. 그러면 그 기준 면적, 가축별 면적 범위 이내하고 초과로 구분해 봤을 때 취지에 맞는 땅은 그 가축기르는 땅의 범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 취지는 범위 이내의 땅은 분리가 되는 것. 그럼 범위를 벗어난 땅은 왼손 아래쪽은 면적 범위 안의 땅만 왼손 아래쪽이 된다면 범위를 벗어난 땅은 종합 합산과생이 되는 것.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 10마리를 방목을 키우는데 어떤 목장은 10마리 키우는데 100만 평이 필요해요. 어떤 10만 평을 써.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방목을 우리 개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소가. 그러면 전혀 구분이 전부 세금 납게 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그 가축에 필요한 땅은 세금을 납게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땅과 세금 납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축별 기준 면적을 따지는 게 목장이다. 그 말이에요. 지역등은 목장, 농자하고 똑같은데 가축별 기준 면적만 고려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농지, 목장. 자, 그럼 이제는 임야. 임야하면은 산림, 보육성이거든요. 때문에 공익목적이에요. 그게 공익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되기 때문에 임야 나오면요 그냥 분리과세로 생각해도 돼요. 분리과세. 임야가 되겠다. 그런데 종중수의 임야도 분리과세 임야. 그래서 임야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믿음. 그냥 임야 나오면 나중에 비과세를 자꾸 구분해 줄 테지만 임야 나오면 분리과세 대상. 이래도 99%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농지, 목장, 임야를 봐봤죠? 자, 다음 이제 138페이지 공장이 나온다. 그 말.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자, 그럼 보세요. 공장용지도 왼손 아래쪽입니다. 무슨 아래쪽인데, 자, 공장용지 왼손 아래쪽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적이라든가 산업단지, 공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줄이면은 읍면적, 산업단지, 공업적, 일명 읍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적, 산업단지, 공업. 자, 우리 교재에 군적이라고 나와 있죠. 동물 1번에 군적이 아니라 읍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하고 읍면하고 좀 행동이 좀 구분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군적이라고 그랬어. 근데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8년 됐는데 지금은 읍면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네, 행정구역상 군적하고 읍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적으로 해야 돼요. 읍면적. 자, 현행 법령에는 읍면적으로 나옵니다. 군적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읍산공이 있는 공장인데, 자, 다시 한번 공장은 왼손 아래쪽이죠.
나이는 취지니까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 입지 기준 면적을 따집니다. 그럼 자, 쓸 필요 없어요. 기준 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연면적을 면적률로 나눈 걸 입지 기준 면적. 이 기준 면적을 산정을 해서 자, 기준 면적 이내냐, 기준 면적을 초과하냐. 자, 그러면 자, 입지 기준 면적 범위 이내, 초과 이렇게 구분됐을 때 취지는 왼손 아래쪽이죠. 그럼 취지에 맞는 땅은 그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범위 안에 있는 땅이 분리과세 대상. 자, 초과된 부분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거든요. 자, 다시 보면요. 공장용 건축물에 지금 땅을 찾는 거잖아요. 자, 근데 공장 지금 땅인데 읍상공에 공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쓸 때 이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이 뭐냐면 이 공장에 필요한 땅, 이 필요한 땅이 입지 기준 면적이다. 그러면 전체 땅 중에 이 공장에 필요한 땅이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같은 연면적의 업종에 따른 면적률이 다 법령의 규칙으로 나와 있어. 그 땅 산정해 봤더니 전체 땅 중에 자, 여기까지 하고 구분할 때 자, 이 부분이 기준 면적 범위고 초과로 구분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럼 자, 공장에 이 부분에 필요한 땅이 원래 낮은 과세니까 그 기준 범위 땅은 분리하겠다. 그 말은. 그러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왼손 아래쪽이 아니니까 당연히 종합 합산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잠깐 보세요. 목장도 나왔죠. 목장도 나왔는데 기준 면적을 따졌었죠. 또 나옵니다. 근데 기준 면적을 따졌는데 범위 내에는 분리, 초과하면 종합 합산이었죠. 지금 공장도 초과는 종합 합산이었죠. 그래서 일관성, 어떤 면적 범위가 나와서 그 면적 범위를 벗어나면 종합 합산. 고민하지 마. 그 범위까지를 왼손, 오른손을 따지는 거지. 벗어나면 당연히 몸통이. 그래서 이런 것만 잡아도 지문이 쉬워져. 면적을 초과된다면 면적범위는 종합합산이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일명 초종, 초친다 그 말이에요. 초종. 이런 패턴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읍상공이 있으면은 자, 분리 왼손 아래쪽을 따졌죠.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 이해지만은 그래도 취지에 암기 좀 할 건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공장이 왼손 아래쪽이 되려면 공장이 읍산공이 있어야 된다. 읍면적, 산업단위, 공업적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공장을 확인해 봤다. 그 말.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에 의제 토지가 나오죠. 분리과세 대상에 요 의제 토지는 왼손 아래쪽으로 부과하려고 만든 토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의제 토지에 대해서 2018년도 개정이 된 건데, 네, 앞 페이지를 봐야 돼요. 페이지에 134페이지에 해봤죠? 자, 그래서 자, 135페이지 5페이지에 5번, 6번, 7번, 8번 나와 있죠? 7번. 자, 그래서 자,
특정 목적 기반 시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사업용 이유가 있거든요. 사업. 같이 보세요. 이걸 구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분했습니까? 현행 작년까지는 요 의제 토지에 대해서 자 우리 교직 단원에 상당히 많아요. 의제 토지가 몇 번까지 있냐면 38번까지 있어요. 자, 이 38가지 땅에 대해서 딱 법령으로 이런 땅은 왼손 아래쪽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잠깐 보세요. 의제 땅이 38가지 땅이나 있거든요. 엄청 많잖아요. 이런 땅들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딱 열거를 시켜놨어. 그 이유는 자 의제 땅으로 번호가 38번까지 이렇게 딱 법으로 붙여내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법령에 왼손 아래쪽으로 하라고 법령에 열거를 안 시켜놓으면 몸통이 돼버리니까. 그랬으니까 시시콜콜해도 왼손 아래쪽 하려면 딱 법령으로 명시를 해놔야 되는 거야. 안 그랬어요? 그게 38가지 땅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취지는 세금을 좀 낚여놓은 의미인데 그 의제가 되는 땅을 좀 더 구분해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된 땅이냐 기반시설에 사용한 땅이냐 개발사업이냐 이유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저는 생각이 뭐냐면 올해는 이걸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출제인 선생님이 그 의제 땅 중에 기반 시설에 관련된 땅은 아닌 거 해당되는 거 확 쫓아가서 그냥 그런 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 잠깐 보세요. 제가 개정세법 자료 있죠. 개정세법 자료도 제가 틀만 좀 잡아놨어요.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5페이지 11번 5페이지 11번 보이죠? 5페이지 11번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자 구분해 놓은 게 있죠. 원래는 이 개정세법 용어 말고 개정세법 보시면 그 원래 개정 전에는 이유가 있는 땅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개정 봐보세요. 네 틀로 다시 구분해 놨잖아요. 그걸 신설을 해가지고 첫째는 특정 목적에 두 번째는 기반시설 세 번째는 개발사업 네 번째는 이유가 있는 땅으로 이렇게 큰 틀에 보면 이렇게 구분한 것만 봐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교재로 보세요. 그걸 다 보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138페이지 자 하단에 보세요. 1번 동그라미 1번이 뭡니까?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38페이지 이런 게 지금 유제 땅 중에 이유가 있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LH공사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소금밭 염전 자 그리고 넘기세요. 자, 22번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소유있는 땅. 다음에 27번 당구장 한번 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 자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땅 이어지 마시고 구분 여객자동차 물류 터미널용 땅은 분리과세 대상 특히 터미널 땅을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터미널 땅 분리 자 그래서 나머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좀 제가 표시해 준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되어질 거다. LH공사 소금밭 그 다음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터미널용 땅. 그럼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자, 봐보세요. 출판. 농지 봤죠? 목장 봤죠? 임야 봤죠? 공장 봤죠? 자, 기반서를 봤죠? 자, 그러면 저는 위쪽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쪽 하면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왜 그러냐면 당연히 분리과세는 왼손 아래쪽은 이해가 빨라. 왼손 위쪽도 분리과세 대상 땅입니다. 그런데 차등을 돌로 구분한 것이지. 그래서 자, 분리과세 대상인데 높은 과세. 그래서 사치등 골프장 하면 모든 구분이 아니라 해원제,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그러면은 질문. 우리가 이제 해원제 골프장은 18홀 해원제로 사는 골프장이죠. 물론 라인홀 도는 것도 있어요. 라인홀 일반 대중 골프장. 그러면 일반 대중 골프장 토지는 토지분 부과하거든요. 그럴 때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몸통일까요? 일반 골프장.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해원제 골프장은 왼손 위쪽입니다. 그럼 일반 골프장은?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해 못하신 분은 그렇지 뭐 해원제 골프장은 왼손 위쪽, 일반 골프장은 아래쪽. 그럼 난리 납니다. 원래 골프장은 기본이 원래 몸통해야 돼. 그런데 해원제 골프장 땅을 왼손 빼내서 위쪽으로 한 거예요. 뭐 내가 대중 골프장 당연히 몸통인 거예요. 대중 종합산. 그런데 또 병설한 데가 많아요. 병설. 안 그러겠어요? 해원제하고 일반 병설한 데 많아요. 골프장. 그 병설에 또 나눠야 돼요. 그 안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심화로 안 가니까.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 왼손 이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급 오락장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장 등 그의 땅. 근데 그 땅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냐면 양손 X 표시 10개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해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사치성 재산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별장용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몸통입니까? 별장용 땅은 토지분세 왼손, 오른손, 몸통에 어디에 속합니까? 토지분은요, 과세되면은 다 과세. 비과세는 대상 토지 아니니까. 그만 보세요. 아무리 건물의 땅이면 과세 안 하잖아요. 오른손 아닌 거야. 몸통인데 비과세는 몸통이 아닌 거예요. 과세 안 하니까. 지금 분리과세, 별도 합산 과세. 그런데 비과세된 땅이 있어. 비과세된 땅은 몸통도 아니지, 오른손도 아니지. 과세 안 하니까. 그러면은 별장용 토지는 과세를 해. 비과세 아니에요. 그럼 자, 왼손, 오른손, 몸통 중에 어디에 속하겠냐 그 말이. 제가 오늘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어. 지금 별장용 땅이니까 땅만 보는 거예요. 별장을 봐야지. 별장용 땅은 토지분의 왼손, 오른손, 몸통 어디에?
토집은 대상이 안 돼. 별장용 땅은 별장 건물과 구부러지 않고 주택분 대상이지 토집은 대상 자체가 안 돼. 교수님, 땅인데요. 별장용 토집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별장용 땅은 별장용 건축물과 구부러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으로 부과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토지분 문제가 나와서 답지가 별장용 땅이 나서 무조건 답이야. 왼손 오른손 다 아니야. 토지분 자체가 안 돼. 하나 더 봅시다. 마찬가지.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 그러면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에 어디에 속한다? 됐죠, 이제? 토지분 대상 자체가 안 돼. 주택분. 그래서 왼손 위쪽에 해당되는 사치성은 해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만 되는 거예요. 높은 가세. 그러면 여기서 별장으로는 고급 선박 나오냐? 선박은 땅 아니니까. 우리가 사치성 재산 하면은 별골, 선, 주 5개가 있잖아요. 지방세분 사치성 하면은 별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5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서구 선박까지. 그래서 사치성으로 자 우리가 높은 가세는 골프장, 오락장 토지가 되겠다. 자 왼손 아래쪽 위쪽을 구분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오른손으로 가보자 그 말이죠. 우선 별도.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합산하면요, 보세요. 건물인데 자,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공장용 건축물이 나오잖아. 근데 공장용 건축물의 땅 상가인데 봐보세요. 공장 용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장용 건축물요. 공장용 건축물의 땅하고 공장 용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공시법 안 합니까? 자 공장용 건축물의 땅을 지목으로 짱이라고 안 합니까? 짱 공장용지. 공장 지목으로 짱이라고 안 합니까? 약으로. 두 번째, 지목 구분은 첫 번째 첫자를 쓰냐, 두 번째 주자를 쓰냐. 공장 용지를 지목으로 공장 용지라고 쓰는데 축약에서 짱이라고 써, 짱. 응? 한자 짱이라고 쓰면 공장 용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용 건축물의 땅을 지목으로 공장 용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용 건축물의 땅인데 그 지목을 공장 용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왼손 아래쪽을 봤잖아요. 지금 오른손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공장이 읍상경만 있겠냐 그 말이요. 공장이 팩토는 공장이 그러면은 당연히 공장이 읍상공이 있으면 왼손 아래쪽을 따지는 거고. 그런데 공장용 건축물이 읍상공 외지역
읍상공 외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우리 주거지역 공장 많아요. 상업지역 공장, 상업지역에는 상가만 있는 게 상업시설이니까 공장들이 있어요. 공장의 범위가 다양해요. 업종은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공장이 읍상공이 있으면 왼손을 따지는데 공장이 읍상공 외적이 있으니까 세금을 낮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른손을 따지게 된다. 어디에? 주거 상업적이 있을 때. 그러므로 공장이 나오면 또 뭐부터 봐야 되냐면, 그래 실수를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공장인데, 공장 나오면 읍면적, 산업단위, 공업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위에 주거 상업적인지 그걸 먼저 봐야 돼. 자, 그런데 상가는 지역에 관계없어. 강남에 있는 상가들, 파주에 있는 상가들, 대구에 있는 상가들 아무 상관없어. 상가가 주거적이 있든지 상업적이 있든지 공업적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 따라서 대표적인 오른손은 상가 땅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대표적으로 상가, 여기 이런 건물요, 이 건물 땅. 자, 그러기 때문에 상가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런데 그 부속 토지에 있어서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진다. 자, 그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지는 배를 곱하거든요.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러면 바닥 면적, 거기에 배를 곱하는데, 제가 예를 듭니다. 자,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이 63 또는 123. 자,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송파에 있는 123빌딩, 뭐 해서 있잖아?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아세요. 기준 따질 때 바닥 면적이냐 아니면 연면적이냐. 63빌딩에 여러분 이제 공법을 하니까 바닥 면적, 이게 바닥 면적이죠? 합이 뭐죠? 연면적이잖아요. 바닥 면적, 합이 연면적. 만약에 63빌딩을 만약에 땅 구분할 때 연면적을 한다면 여기도 넘어가 버립니다. 배를 곱하니까 가장 큰 작은 배율이 3배거든요. 의미가 안 돼. 그래서 바닥 면적 곱하기입니다. 연면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율이 이런 상가 등이 도시적 외에 있냐 도시적 안에 있냐. 도시적 밖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7배를 주고, 도시적 안에 있으면 5, 3, 4, 7, 4, 7로 구분하면 돼. 한 장의 표가 나와. 배율표가 내면 상자는 5, 3, 4, 7, 4, 7 숫자가 나오죠. 한 장 넘겨보시면 왼쪽 상단 그 암이 안에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적 밖은 7배, 도시적 안은 전용주거지역, 준주거,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계획적, 녹지지역. 그걸 열심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표가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시험에 안 나와. 나오면 쫓아가서 뭐라 그래야지. 그런데 뭐 이런 배를 곱한 면적이 기준 면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 면적을 산정했죠. 산정해서 범위 이내와 범위를 벗어났죠. 자, 그러면 기준 면적이잖아요. 일관성이라고 그랬죠. 요 기준 면적, 맞죠? 그 일관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 그 범위를 벗어나면 종합합산. 지금 상가든 주거성이든 공장이든 그 면적분을 초과된 땅은
종합합산. 그러면 그 면적 범위 땅은 영도 지역별을 기준 따진 이유 뭐야? 오른손 땅을 찾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범위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도적별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 바로 오른손의 기본. 여기 이제 이유가 있는 의제, 의제가 있는 오른손이 있는데, 자, 16개, 7가지가 돼 있을 거예요. 145페이지에 뭐 가로 11번까지 돼 있지만 더 구분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로 3번 봐보세요. 3번.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별도 땅으로 의제된 땅이잖아요. 원래 요 건물의 땅은 기준 따져야 되는데 이 건물이 자동차, 즉, 자, 뭐냐면 의제된 땅은요, 관련 법에 따라서 인가허가, 면허 등 얻으려면 일정 규모 땅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인허가가 나와요. 근데 그 땅들이 상당히 넓어. 그럼 자, 자동차 운전학원은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용 땅은, 아니, 건물은 접수받는 데는 그 얼마나 건물이 커요. 땅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땅이 넓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땅들은 오른손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제. 그래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을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고양시. 다음 때는 고향은 뭔 축제 있죠? 꽃축제 있잖아. 고향 꽃축제. 꽃축제면 전시 많이 하잖아요. 야, 전시장 하면 꽃, 줄 안 섭니까? 안 가봤어요? 전 3번 가봤는데? 갈 데 없어요. 그 야외 전시장 땅, 그런 땅들이 오른손 땅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땅을 활용한 땅들이니까. 자, 그래서, 자,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 전시장 땅, 더 상당히 기분 나쁜 땅이 있어요. 견인된 차 보관용 땅, 견인차. 그게 옳은 의제 땅들이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되겠습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건물의 땅인데, 공장이 됐든, 상가가 됐든, 허가받을 건축물에 허가받질 않았어요.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이게 상가인데, 상가 땅인데 허가받질 않았어. 무허가요. 그러면 토지분 부과할 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상가 건물이 안 보이는 거 허가 안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이잖아. 건물이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전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 됐든 상가가 됐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건축법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땅은 전부 종합합산. 무허가 물론 나대지로. 그래서 종합합산은 나대지가 대표적이. 근데 이제 많이 힘든 게 하나 나오는데, 자, 교재 페이지는 145페이지, 자, 상단에 4번 있죠. 4번. 자, 저가격 나왔죠. 교재는 저가격. 저가격 건축물에 나왔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가격.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 보세요. 가액 기준, 미달. 그게 기준이 미달된 거잖아요. 가액이잖아요. 그게 저가격이다. 그 말이에요.
일단 줄에 쓰다 보니까 가의 기준 미달 건축물이 있더라 그 말이. 그럼 자 이때 이 기준이 뭐냐? 100분의 2다 그럼 2% 미달된 건축물이 있더라. 자 칠판 상가. 자, 이 상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2억이요. 2억. 네. 그 상가 건축물의 땅의 부속 토지. 시가 표준이 110억입니다. 110억. 자, 그러면 2억도 적은 돈 아니지. 그런데 그 상가 땅의 시가는 110억이에요. 그럼 110억의 2% 얼마입니까? 2억 2천? 자, 2억도 적은 돈 아니지만 땅에 비해서 그래서 건물의 가액이 2%도 안 되는 건물이라면 너무나 땅이면 재산 가치가 없는 거잖아, 건물에. 이런 게 가액이 미달 건축물. 2억쯤 안 되는 건축물의 땅은 원래 상가 땅은 이런 기준 면적을 계산해서 바닥 면적에다가 배를 곱해가지고 그 범위 안은 별도, 초과는 종합인데 이 2%도 안 된 건축물의 땅은 이거 무시해버리고 토지분 부과할 때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하고 고분급시 그 바닥 면적을 제외한 이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미달 저가격 건축물은 전부 종합이 아니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 저는 한 두세 번 더 앞으로 나왔지만 저는 올해도 이게 확률 높아. 2% 미달은 건축물 생각 좀 해서 이 지금 도시과 그림 그렸죠? 생각해서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제외된 땅은 종합합산. 이렇게 좀 연상해서 구분해 주실까. 제가 나중에 또 문제 정리하면서 마찬가지 2억 110억 꼭 썼거든요. 2억 110억이면 이게 좀도 안 되는 건물의 땅은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 자, 우리 교재에 그 바로 위에 골프장 오락장용 건축물이 나오죠. 나오죠? 그러면은 자, 요 건축물이 그 오락장용 건축물은 사치성 건축물의 땅이니까 이런 거 안 따져. 우리가 보세요. 골프장 오락장용 땅이잖아요. 그 안에 골프장에 건축물 없습니까? 옷 안 갈아입어? 밥 안 먹어? 그럼 골프장용, 해운용 골프장 건축물의 땅은 역시 분리과세 땅이 된다. 그 말이야. 그걸 오락장이나 골프장 땅이라고 해서 별도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해운제 골프장 안에 있기 때문에 건물의 땅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 자, 그래서 별도 합산하면 건물의 땅인데, 네,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공장입니다. 공장. 자, 그래서 교재 페이지 다 봐도 되지만은 대표적으로 자 163페이지 1번 봐보세요. 하나 좀 봐보게. 너무 자, 우리 출제 문제 좀 어렵다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25일 때 나온 거 보니까 네, 보면은 자, 대상 구분에 있어서 한번 같은 것끼리 묶인 걸 봐보자. 그럼 기억, 종종수 임야가 나왔죠. 칠판에 있지만요, 종종. 종종 임야 나왔죠? 그럼 종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죠. 기억. 다음. 자,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원형도는 원형이 보호전 임야입니다.
자, 해운제 골프장용 토지는 왼손 위쪽이잖아요. 근데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일반 골프장에 원형이 보존된 원래 형태가 보존이면은 상당히 넓거든요. 자,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장이 됩니다. 별도 합산과세 대상. 포인트는 원형이 보존된 임야. 자, 심할때는 디귿 나왔죠? 소금밭 하면은 분리 화세 대상. 염전. 다음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 나왔죠? 하면은 오른손. 리을. 자, 그러면은 물음 자체가 같은 것끼리 묶인 거였죠.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은 분리, 니은하고 리을은 별도 합산이잖아요. 같은 글의 기호를 찾으면 된다 그 말이.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그래서 세 번째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유형 자체를 좀 봤을 때 이렇게 좀 어렵게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토지분. 자, 토지분 마무리했습니다. 자, 칠판에서 보시피 가장 힘든 게 이제 왼손 오른손 몸통을 했을 때 공장이 가장 문제. 공장. 그래서 뭐 개놈 새끼는 잘 가거든요. 근데 공장이 나올 때 공장이 읍상공에 있는지 주상에 있는지 이것만 좀 구분할 줄 알면 토지분 구분할 때 아마 다른 부분도 하지만 정리가 더 되어질 겁니다. 이제 쉬었다가 의무자부터 가죠. 쉬었다 합시다.